안녕하세요. 오늘은 미분 활용의 5번째 시간, 속도, 가속도, 각종 변화율에서 미분을 사용합니다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속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속도는 아주 간단하게 dt분의 dl 혹은 위치식을 미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스몰 xt로 알려줄 테니 이거를 한번 미분하면 속도가 나오게 되고요. 속도는 주로 스몰 v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속도 vt는 같습니다. x 프라임 t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속도의 결과가 속도 v의 결과가 양수가 가능하고요. 0이 가능하고 음수가 가능한데 속도가 양수라는 얘기는 그 물체가 정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오른쪽. 왜냐하면 미적 원에서 다루는 이 속도라고 할 때에 주로 물체가 수직선상에서 이렇게 있을 때에 양쪽으로 움직이는데요. 주로 오른쪽을 정방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속도가 0이 된다라는 것은 물체가 정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순간 아주 짧은 순간 정지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속도가 음수라는 얘기는 물체가 역방향, 즉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오른쪽의 반대이니까 왼쪽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상상하시면 되죠. 물체 P가 이렇게 있었는데 오른쪽으로 가다가 나는 왼쪽으로 갈 거야. 이게 바로 속도가 음수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속도 위치식을 미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가속도입니다. 가속도는 저희가 악셀레이터에서 주로 스몰 a라고 표시하고요. 속도식을 미분하면 됩니다. 그래서 vt 위에서 구한 속도식을 미분하게 되면 이게 가속도가 돼요. 그래서 위치라고 불리는 x를 2번 미분해도 되는군 이러시면 됩니다. 가속도도 그 가속도 결과에 따라서 가속도 결과가 양수가 나오게 되면 그 물체가 점점 빨라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수학에선 편할 거예요. 속도가 음수인데 가속도가 양수다 그러면은 속도가 점점 느려진 거고 왜냐면 서로 반대의 개념이라. 근데 우리 수학에서는 그냥 가속도가 양수야 점점 빨라지는구나. 가속도가 0이야 그러면 등속 운동을 하는구나. 등속 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시계 바늘이고 흔히 말하는 에스컬레이터 이렇게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이마트나 이런 마트에서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거 그런 것이 등속 운동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속도가 음수가 된다는 얘기는 현재 물체가 점점 느려진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속도가 음수인데 가속도가 음수면 막 뭐라고 말할까? 내가 정해놓은 반대 방향으로 빨리 가고 있네 이런 느낌인데 그래도 우리는 이제 물리 파트보다는 수학이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요 두 문제에 대한 이그샘플을 한번 풀어본다면 점 P가 속도가 제로일 때 원점에서 출발을 할 거예요. 그래서 위치식이 x 가르고 t를 t에 관한 식 t의 세제곱 빼기 6t의 제곱 더하기 9t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럴 때에 혹시 t가 3에서 t가 3에서 속도 그 다음엔 가속도가 어떻게 되나요? 대한 질문이 있다면 속도를 구하기 위해서 위치식을 미분해 보면 3t의 제곱 빼기 12t 더하기 9가 됩니다. 참고로 이게 3으로 묶어주게 되면 인수분해가 되는데 t가 3일 때라고 했으니까 속도 가르고 3일 때 0이 되네요. 그럼 속도가 0이라고 했으니까 이때 그 점 P라는 거는 정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스몰 가속도 A의 T는 V를 한번 미분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 맨 위에 있는 요거 있죠. 요거 미분하게 되면 6t 빼기 12 마찬가지 t가 3이었을 때에 가속도를 알고 싶은 거니까 6, 3, 18에서 12를 빼는 6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위치식을 알려주게 되면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기가 편한데 이제 이걸 갖다가 그래프로 표현해서 할 때도 있으니 주의하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길이의 변화율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의 변화율 자체가 어차피 속도이긴 하긴 하지만 속도에 관련된 문제보다 이제 다르게 물어보기 때문에 길이의 변화율은 dt분의 dl인데요. 이건 L에 관련된 식을 미분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길이 변화율에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은 그림자에 관련된 질문이 되는데요. 현재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면 땅이 있고요. 여기에 가로등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가로등의 높이는 총 4m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대어 서서 주머니에 손을 넣고 이렇게 꺼드럭거리면서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 사람이 보여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1초에 6m의 속도로, 그러니까 6m/s로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열심히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렇게 빛이 비쳐서 사람 머리에 해당하는 요만큼의 그림자가 생기게 될 거예요. 요게 그림자 길이가 되겠죠. 요만큼의 길이가. 그럼 이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율을 얼마큼 되냐 그런 거를 묻는 겁니다. 참고로 사람의 키는 1.6m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눈에 보이는 큰 삼각형과 작은 삼각형을 꺼내어 닮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큰 삼각형의 높이에 해당하는 것은 4m, 작은 삼각형 높이는 1.6m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림자의 길이를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를 Lm라고 한다면
중간에 그 1초마다 6m를 걸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즉 t초 후 길이는 6t가 될 거입니다. 그래서 큰 삼각형에서 밑변이 6t 더하기 l, 작은 삼각형의 길이는 l이 됩니다. 두 삼각형이 닮았기 때문에 닮은 비가 존재하겠죠. 닮은 비 4대 1.6, 요거를 최대 자연수로 고치게 되면 일단은 10을 곱하고 8로 나누면 5대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다 쓰지? 옆으로 좀 갈게요. 그래서 닮은 비 5대 2와 길이의 6t 더하기 l과 l이 닮았다.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을 통해서 5l은 같습니다. 12t 더하기 2l, 그러면 3l은 같습니다. 12t, 즉 l이라는 길이가 시간 4t로 이렇게 식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그림자 질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은 어떻게 됩니까? l을 한번 미분하다, 즉 4t를 한번 미분하기 때문에 4가 등장을 하죠. 단위가 미터 퍼 세크가 있어야 되긴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림자 끝 길이의 변화율을 물어요. 그림자 끝 길이라는 것은 사람이 맨 처음 여기 서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도 그림자가 있고 끝이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서 이 전체 길이에 대한 변화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L이라는 것이 4t였기 때문에 그림자 끝 길이의 변화율은 전체 길이 10t를 미분한 10m/s 이렇게 찾을 수가 있더라 라는 문제를 갖다가 길이의 변화율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게 됩니다. 네 번째는 넓이의 변화율입니다. 넓이는 주로 제가 이제 대문자 s로 많이 표현하기 때문에 dt분의 ds라고 하죠. 즉 s에 관련된 식을 한번 t에 대해서 미분해 보세요. 이렇게 되게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게 되면 현재 반지름이 2cm인 원이 있었습니다. 이 반지름이 1초에 r이 1초에 2분의 1cm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간이 3초일 때 넓이의 넓이의 변화율을 알고 싶은 거예요. 살짝 그림을 그려보자면 현재 초반에 반지름이 r이 있었는데 요게 2cm가 있었는데 시간이 t초가 지나게 되면 처음 2보다는 2분의 1 t만큼 늘어나고 있겠죠. 그래서 여기가 r이라고 표현했지만 여기는 원래 처음의 길이 2cm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원의 넓이는 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전체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t에 대해서 미분해 보자. 그러면 합성함수 미분법에 의해서 여기 제곱이 앞으로 나가게 되고 똑같이 괄호 그대로 해서 이제
1차가 되는데 저희가 주로 이제 1차는 잘 안 쓰고요. 곱하기 요 괄호 안에 있는 3번 미분해서 곱해주는 거죠. 그래서 2분의 1, t의 개수가 2분의 1이었으니까 이렇게 적히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이쁘게 정리해주면 t 곱하기 이게 분모 2가 분자 2와 이렇게 약분이 될 거고 남는 거는 2 더하기 2분의 1 t가 됩니다. t가 어디지? 3초일 때라고 했으니까 s-의 3의 값은 파이 곱하기 2 더하기 2분의 3, 즉 2분의 7파이, 그리고 이제 제곱 센티미터 퍼 초가 이제 단위가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넓이의 변화율, 그러니까 각종 변화율이라고 말했지만 거기에 이제 한번 미분한 거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렇게 넓이의 변화를 사용할 수가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째까지 있는데요. 5번째는 부피의 변화율입니다. 대문자 v를 사용하기 때문에 dt분의 dv, 대문자 v, 즉 대문자 v를 한번 미분하면 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살짝 하나의 예를 들자면 이렇게 원뿔이 있었습니다. 원뿔이 이렇게 있었는데 반지름의 길이는 2cm, 그리고 반지름부터 원뿔의 꼭선까지, 즉 높이는 6cm인 원뿔이 있었는데요. 여기다가 물을 집어넣을 거예요. 그런데 물의 높이가 2cm 퍼 초의 속도가 되게끔 물을 붓는 거죠. 그래갖고 여기가 물이 이렇게 점점 이렇게 차오르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물이 이렇게 점점 차오르고 있을 때에 이 물의 부피 변화율을 구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시간이 언제냐? 1초일 때, 1초일 때 물의 부피는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약간 입체 도형이 나오게 되면 이제 정면 샷을 그려라라고 보통 말 많이 하는데, 먼저 원뿔을 이렇게 삼각형으로 보고 밑변은 2, 높이는 6을 알 수가 있죠. 여기에 물이 이렇게 작게 들어있을 텐데 물에도 반지름과 높이가 존재할 겁니다. 그런데 주어진 두 삼각형이 닮았기 때문에 반지름과 높이의 비율이 1대3이에요. 즉 여기도 1대3의 비율이 성립을 하는데, 높이에 대해서 알려줬거든요. 그러니까 t초 후 여기 높이는 2t가 됩니다. 그럼 반지름은 그거의 3분의 1배가 되겠죠. 그래서 요 두 개를 가지고 물의 부피식을 쓰면 됩니다. 뿔에 대한 부피니까 민 넓이 파이 r 제곱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 이러시면 되죠. 이 상태에서 미분해도 되지만 이거를 다 전개를 시키게 되면 분모는 27, 분자는 8t 세제곱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1이었을 때의 부피의 변화율이기 때문에 부피를 미분해 주면 파이 곱하기 9분의 8t 제곱이 되고, 여기다가 숫자 1을 집어넣게 되면 파이 곱하기 9분의 8 세제곱 세제곱미터 퍼 세크라고 이렇게 단위도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각종 변화율이라고 이렇게 적었지만
속도, 그리고 가속도, 길이의 변화율과 넓이의 변화율, 그리고 부피의 변화율까지 우리가 문제를 풀게 되면 미적원에서 말을 하는 미분의 전체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